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프로그램 매물에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마감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프로그램 매물이 대량으로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장 시작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14.18포인트 하락하는 1583.63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57포인트 상승하는 500.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을 앞세운 기관이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 1,643억 원가량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60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사고 있는데요. 개인이 2,394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71억 원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45억 원, 44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물을 확대하면서 이 현 선물 간의 가격 차이인 베이시스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로 현재 4,266억 원가량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차익 거래도 880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전체 프로그램 5,150억 원가량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모두 하락합니다. 대형주의 하락폭이 큰데요. 0.95%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중형주도 0.6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소형주도 소폭 하락합니다. 0.13%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딱 4업종들 뿐입니다. 전기가스업이 1.39% 올라가고요. 기계업종이 0.88% 오릅니다. 보험업종 0.29%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의료종류도 0.19% 조금 오릅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금속이 1.95%, 2%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은행업종도 1.89%가량 내려가고요. 전기전자도 1.52% 조정받습니다. 금융업종도 1.23%가량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도 1.2% 밀리고 있고요. 비금속도 1.16%가량 떨어집니다. 유통업, 제조업 모두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97%, 2% 가깝게 밀리고 있고요. 포스코도 2.59%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만이 상승합니다. 1.91%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어제도 4%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 중입니다. 현대차 0.86% 소폭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신한지주 3.16%나 밀리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반짝 기술적 반등을 마치고 오늘 약세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0.45%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 조선주들이 낙폭 과대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현대모비스 모두 1.7%가량 나란하게 내려가고 있고요. LG화학이 1.4% 밀리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1.59% 하락하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2.05%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소식에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도 1.24% 밀리고요. 우리금융도 1.81%가량 하락합니다. SK에너지가 2.43% 오르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 롯데쇼핑, 오늘 유통주도 모두 1.5%, 1.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86% 소폭 하락하고요. 오늘 두산중공업도 오릅니다. 2.2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NHN이 2.69% 상승하고 있습니다. NHN이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2개월일째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은행도 2.32% 오늘 밀리고 있고요. 기아차, 삼성전기, 기업은행, 현대제철 모두 약보합권에서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 0.13% 소폭 밀립니다. 셀트리온이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오늘 메가스터디가 3.29% 급등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저가 매수세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CJ옥 쇼핑 오늘 1.32%나 밀리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1.58% 올라가고요. 오늘 태광도 1.4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데이터가 4.74%가량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차바이오엠도 2.75%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국 SNC도 0.97%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SK컴조와 주성엔지니어링, 하나투어는 약보합권에서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세미테크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오늘 LC디지텍 0.26%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KDC가 3.74%로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GS홈쇼핑, 멜파스, 위메이도 오늘 보합권에 나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BHI는 4.07%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인터파크도 0.63%가량 상승합니다. 평산도 1.15%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현재 시각 500.5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옵션 만기를 지난 지 이제 하루 첫 거래일입니다. 설을 앞두고 있고요. 현재 시간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선물 4,929계약이나 매도를 내놓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현재 프로그램도 5천억 원 이상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와 이에 따른 프로그램 차익 매물 출회가 지수를 다시 한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600포인트에서 1650포인트까지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요. 이후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정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1분기 중에 확인하게 될 경기 둔화 모멘텀이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약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단기 반등할 때마다 일단 현 시점부터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부분을 재차 강조드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 지수 1600선의 저항대를 확인하고 하락 반전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의 추세적인 하락세를 염두에 둔 매도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잔고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매우 작은 수준이지만 현재 베이시스가 극단적인 약세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현 구간부터는 비중 축소 내지는 제한적인 관망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망하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EU에서요, 그리스를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도 호전을 보여서 미국 뉴욕 증시도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만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옵션 만기에 따른 다소간 후폭풍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고요. 단순하게 보자면 결국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매도가 가장 중요한 마이너스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결국 국내 기업들과 그리고 경기의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사실상 크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과거 국내 코스피 지수와 절대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면서 움직였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모멘텀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흐름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즉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러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상당 부분 녹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주가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 전환되는 것은 경기 모멘텀 둔화를 염두에 둔 가장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저희는 1분기 중에 지수가 15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450포인트 정도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경기 둔화 모멘텀을 극복하고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서기 전에 나타나는 조정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이러한 하락세에 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던 연구원님께서 이제 비중을 축소하라고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이 이 비중 축소가 언제쯤 돼야 되는지 한 1600선부터는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5장에 1600선을 등극을 할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2009년도 2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식을 사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시각을 바꾸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 1600 최대로 갔을 때 1650포인트까지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다시 한번 약세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수의 바닥은 1400포인트에서 145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중에 이러한 저점이 확인되고 나면 1400에서 1450포인트에서 형성되는 저점은 올 한 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이 구간부터는 주식 비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정은 2009년도 3월 이후 시작된 상승 추세 중에서 이렇다 할 조정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최근 1년 동안 진행됐던 강한 경기 모멘텀이 이제는 고점을 치고 하락 전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수의 약세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1400에서 1450포인트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주식 보유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말이죠. 연휴 전에는 항상 주식이 10년에 한 번을 빼놓고는 모두 다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떨지요? 또 설을 지나고 나서 화요일 전망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난 3월 이후 이제 만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식을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식시장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법이고요.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 국면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비중을 축소하고 다음 장에 대비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 흐름만을 놓고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기조적인 선물 매도세와覆面 매물 압박으로 지수가 플러스 마감될 가능성은 약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 지수대 정도에서 16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세 차익이 많이 난 종목들, 특히 제가 최근 며칠 동안 강조드렸던 증권과 건설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정도에는 청산을 하시고요. 현금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다음 장을 대비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휴 잘 세시고요. 설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연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0.7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연일 4일째 상승세입니다. 0.62% 올라가고요. 항생지수 조정받습니다. 0.01% 밀리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0.12% 오르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지수도 1.07% 상승합니다. 싱가포르 지수 0.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호주 지수 0.06% 조정받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럽 바락자록 중국 긴축 전쟁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중국 증시가 4거래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996포인트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미 증시의 상승 그리고 남유럽 국가에 대한 재정위기 적자 위기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본토지수는 3,000포인트를 다시금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5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6%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춘절 효과로 인한 다음 주 중국이 전부 휴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계속적인 상승폭의 확대보다는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축소할 여지 또한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발표가 있었던 이야기들이 주요 지표들의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정책 노선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JP모건에서는 지급 준비율을 설 연휴 이후에 인상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은행에서 1월 M2에 대해서 동기 대비 25.98%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아직까지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의 이러한 지급 준비율 인상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1월 자동차 가격의 상승폭이 4년 내 최고치를 나타내는 모습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월 중국 국산 자동차 판매 가격이 전월과 전년 동기 대비 2.38%, 1.34%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0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량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판매 가격 또한 상승세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순이익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연휴를 앞둔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의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3,000포인트의 안착이 가능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의 주요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정세를 보였지만요. 생산자 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이 춘제 이후가 가장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춘제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 중국의 추가 긴축 정책의 우려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춘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명절을 앞둔 시장에서 식음료 가격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발표했었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월 소비자 물가지수 2.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3월에는 3%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신규 대출 규모가 2조 5천억 위안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 1월 달에 신규
신규 대출이 1조 3,900억 원으로 지금 분기로 봤을 때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2월달, 3월달에 계속적인 대출 억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것 또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올해 M2에 대한 증가율을 17% 안팎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1월달 M2가 동기 대비 25.98%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통화량을 긴축하기 위한 움직임 또한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면은 춘절 이후 다시금 지준율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다시금 나올 수밖에 없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완만한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기조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란 카드보다는 지급 준비율 인상으로 방향을 선회할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중국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발 매수 유입세 속에서 급격한 급락보다는 완만한 둔화세 혹은 기간 조정의 장세의 진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휴장한 일본 증시 오늘 오전장은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시장에서 예상했던 기대치에는 좀 미흡한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오전장 0.75% 상승한 1038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아시아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오늘 미 증시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었지만 실질적으로 오전장 시초가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상장 기업들의 4분기 기업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일본 자동차 10개사의 4분기 순이익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회복 기조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1월달에 있었던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혼다의 리콜 등 지금 주요 일본계 기업들의 자동차 리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 1분기 실적은 급격하게 안 좋아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자동차 시장 계속적인 강한 흐름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계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일본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큰 호재가 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휴장 효과로 인해서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지만 결국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미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으로 봤을 때 일본 니케이 지수 10,000포인트 선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가경제를 건실히 운용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차관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기업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공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위기가 닥친 유럽 5개국에 우리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은 2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무시해도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허 차관은 재정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대비 3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건전해 오히려 다른 나라와 차별화가 가능하다면서 적자성 부채는 GDP 대비 16% 정도로 매우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올해 분양주택 5,513가구를 공급합니다. 특별 공급 물량은 상암 2지구 등 7개 지구에서 3,186가구이며 일반 공급은 내곡지구 1,000가구, 세곡 2지구 1,115가구, 은평 3지구 212가구 등 2,327가구입니다. 특별공급부는 해당 지구와 다른 지역에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민에게 제공됩니다. 일반 분양분 가운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고 초과주택은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1월 전국 최고 실업률을 기록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평균 실업률이 5%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은 6.3%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인천이 이처럼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2월 6.7%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인천에서 이어서는 대구광역시가 6.2%, 서울시가 6%, 경기도가 5.3%로 1월 평균 실업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동결하면서 정부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금리 인상이 전망이 후퇴한 국가는 없었다며 애초 한국은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였지만 계속 동결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금리 인상이 경제에 파급을 미치려면 수개월이 걸리기에 지금 인상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며 지금 인상하지 못한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쯤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정부가 열석 발언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한국은행을 압박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4.63포인트 하락한 1583.18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2.09포인트 상승하는 500.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신중하고 꼼꼼하게 세우셔서요. 연휴 마음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